자, 안녕하세요. 서치맨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마루이 콜트 19110 메탈 키트, 가더사에서 나온 키트죠. 그 키트 풀셋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그 세트 구성이 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장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리뷰죠. 자, 근데 요게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장착 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까실합니다. 까탈까탈스럽고요. 부속을 사실 이렇게 다 조합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한꺼번에 맞추기가. 그래서 있을 때밖에는 좀 구매가 안 되고요. 일단 우선 총 본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총 본체에서 다른 건 다 빼고 일단 슬라이드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하부니까요. 이 키트 같은 경우는 상하부를 전부 다 분해해서 전부 다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임비도 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죠. 그리고 작업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결국은 일이 많아요. 그리고 가더 키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슬라이드가 무겁다는 거 하고요. 그냥 장착하는 과정에서만 보면 이 장착 과정이 가공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뭘 절단하고 뭘 갈아내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공 장착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그런 키트입니다. 그래서 싼 만큼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키트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착하고 나서 좀 작동이 어설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분해는 지금 보시는 거 기본 분해인데요. 그냥 앞에 슬라이드 빼고 총열 빼고 앞에 콘 빼주시고요. 그러니까 아웃발의 스페이서죠. 이거 빼주시고 그다음 총열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하부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상부부터. 상부에서는 우선 아웃바레를 분해해야 되겠죠. 아웃바레에서 이너바레를 분리하고요. 옆으로 좀 제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아웃바레에서 그 칼라파트를 옮겨 붙이셔야 되겠죠. 자, 일단 그 메탈 키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상하부 세트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 리콜 스프링, 강화 해머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해머 스프링은 쓰지 마시고요. 해머 스프링은 재료 썼을 때 문제가 될 부분도 있어서요. 강화 해머 스프링은 그냥 갖고만 계시고 리콜 스프링은 강한 거 쓰셔야지 앞으로 리턴이 잘 되기 때문에 요거는 쓰시면 되겠고요. 이게 겨울철 되면은 강화형 리콜 스프링이 이게 스프링이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잘 가겠지만 뒤로 제대로 못 밀어서 후퇴 고정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노말도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이걸로 대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정으로. 자, 우선 좀 독특한 지점은 뭐냐면 메탈 키트, 알루미늄 메탈 키트거든요. 근데 그 키트 안에 들어있는 총열이 웃긴 건 가더 거는 이게 스틸입니다. 강철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붙어요. 가더는 알루미늄 메탈 아웃발이 없습니다. 그냥 스틸이에요. 죽어나 사나. 요건 스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칼라파트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칼라파트를 순간조절제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되겠고, 요 칼라파트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장착하기 전에 먼저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제대로 되는가. 자, 맞췄고요. 접착제도 아까 발랐습니다. 그래서 칼라파트가 정확하게 안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너바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바렐이 센터를 잘 맞춰야 돼요. 센터를 제대로 못 맞추면 탄이 이상하게 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잘 봐가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무작정 밀어치시면 안 되고요. 살살 잘 봐가면서 총구 쪽도 잘 보시면서 요게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작동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러면 아웃바렐하고 이너바렐의 결합은 끝났습니다. 요건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부를 옮겨야 되겠죠. 상부에 실린더 블록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요 스토퍼 있잖아요. 원래 순정으로 되어 있는 요 스토퍼. 요 순정 스토퍼는 사용 안 할 겁니다. 여기 강철로 된 옵션을 쓸 겁니다. 이 순정 스토퍼를 끼우면 제대로 맞질 않아요. 잘 맞질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퍼도 강철로 바꿀 거거든요. 얘 실린더를 분해야 되는데 실린더는 요 뒤에 나사를 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토퍼는 강철로 바꿀 건데, 자, 일단은 실린더를 분해해서 위치를 옮길 건데요. 스토퍼 같은 경우는 순정에 있는 스토퍼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쪽으로 옮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토퍼가 잘 부러져요. 이게 메탈로 하면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 스토퍼가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스토퍼가 너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 스토퍼는 그 강철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철로 바꿔줄 거고요. 강철로 바꿔주면 이 걸리는 쪽이 알루미늄 합금이잖아요. 그리고 거는 쪽은 스틸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알루미늄을 갖다 쓰게 되면 얘가 또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강철 스토퍼를 준비를 해놨어요. 예, 그리고 원래 콜트 이 순정에 들어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좀 강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튼튼하거든요. 강철로 되어 있는 거라서 재질이 버틸 수 있는 거죠. 강철 대 강철. 그래서 요거 꼭 바꿔줄 거라 요건 필요 없고요. 실린더 블록은 빼야 되겠죠.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프론트는 어차피 본체에 고정되어 있고요. 리어 사이트는 뺄 수는 있지만 이거 플라스틱이라 의미 없고요. 그래서 리어 사이트도 별도로 이렇게 스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어 사이트는 원래 마레이 순정은 퉁 떨어뜨리면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잘 찍힙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실린더 블록을 풀기 위해서는 뒤에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게 몇 밀인지 모르겠네. 3mm인가? 2.5mm 같은데요. 2.5mm로 이렇게 풀러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 실린더 블록을 빼줘야 되는데 이거 잘 빼야 돼요. 잘 좌우측을 잘 벌려서. 그리고 주의하실 건 이때 뺄 때 여기 로딩 노즐 스프링 씹히지 않도록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씹혀서 부서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껍데기 빼고요. 자, 그래서 로딩 노즐 스프링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건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명서에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이 가덕 것도 되게 무심하게 돼 있는 편이거든요. 설명서가. 그 설명 말고 저희 그 상세 설명 이 1911에는 없어요. 스프링필드 설명이 있는데 요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요 부분을 절단하셔야 돼요. 요 부분은 그 저기서는 재현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깎아야지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실린더가. 그래서 요걸 절단해 주시면 되고요. 절단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펜치 같은 거 써도 절단이 가능한데요. 절단하고 나서 가공을 좀 해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꺾어 주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 줄로 좀 갈아서 보기 싫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정밀하게 깎아내야 되는 건 아니라서요. 슬라이드 상부를 꺼내서요. 상부를 꺼내면 여기 이제 고정용 나사, 자, 그립 고정용 나사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이쪽으로 빼놓으시고, 그러면 슬라이드 하부와 상부 이렇게. 가끔 색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색감은 그냥 파카라이징 색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 하부는 냅두고요. 요즘 그래도 많이 가벼워진 편인데 그래도 무겁습니다. 아직은 이 슬라이드 무게가. 그래서 실린더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실린더 넣어주기 전에 먼저 리어 사이트부터 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어 사이트부터 먼저 넣어주셔야 되고요. 리어 사이트는 가덕과 마찬가지로 강철 리어 사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리어 사이트 강철인지 확인해 볼까요? 붙죠? 강철입니다. 그래서 리어 사이트를 껴주시면 되겠고, 어이씨, 놔라. 리어 사이트 낄 땐 당연히 여기 일자 표시가 있는 게 뒤쪽인지 앞쪽인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순정을 보세요. 순정을 보면 이 화살표,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일자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앞쪽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요. 거꾸로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얘가 일자 표시가 있는 쪽이 이렇게 가는 거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반대쪽에 보면. 그래서 키트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썩 훌륭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주고 살짝 이렇게 콕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톡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착됐죠? 그래서 리어 사이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블록을 넣어줘야 되는데 실린더 블록 이 상태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가이드 쪽 부분은 제가 절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 로딩 로드 스프링만 씹히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뭐가 없죠? 여기서 부속을 하나 옮겨야 됩니다. 보면 네, 요 부속, 순정에서 요 부속 있죠? 요 부속을 빼셔야 돼요, 뒷부분에. 그래서 요 부속을 옮겨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네. 이따 넣을까? 어차피 이따 넣나 지금 넣나 똑같을 건데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실린더 블록에 제대로 들어갔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네, 뒤쪽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겠죠. 나사 조여줄 때도 가능하면 얘도 진동에 의해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잘 풀리지 않도록 록타이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록타이트 그러니까 순간조차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나사 고정제 그냥. 자, 나사 고정제를 발라서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계열은 뒤쪽에서 힘을 많이 받아요. 하이카파류도 그렇지만. 그래서 네, 실린더 블록을 고정해 주시고, 뭐든지 너무 꽉 조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딩 노즐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얘가 뻑뻑하게 움직이거나 제대로 안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너무 꽉 조이게 되면 앞부분 실린더가 이렇게 들립니다. 네, 들리거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러거든요. 보통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작동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확인해보고 실린더 블록이 제대로 안착되는가 한번 쳐보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부러져요, 이거 잘못하면 또. 잘못 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안착됐는가 확인하고 다시 조여주시면 되는데, 너무 꽉 조이지 마시라는 거. 이 뒷부분 항상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는 꽉 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퍼, 스틸 스토퍼, 스틸 스토퍼 노치.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죠? 평상시 잘 안 쓰는 용어들을 써야 되다 보니까. 네, 이건 강철로 된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강철인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짝짝 붙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얘는 방향이 이렇게 요 사이로 메꿔주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됩니다. 잘 안착이 잘 돼서 잘 들어가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는데, 이거 나사도 전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덕거 이 스토퍼용 나사인데요. 이걸 쓰지 않고 순정을 쓰게 되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전용 나사 쓰시고요. 요게 지금 나사가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가 굉장히 조그만 게 필요합니다. 그냥 큰 걸로는 결합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힘을 받는 부분이라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록타이트 칠을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조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조이지 말고 적당히. 가끔 보면 너무 강하게 조여서 이 나사 자체를 분질러 먹는 분도 계세요. 주의하시고요. 이런 나사들은 머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몸체는 얇고 대가리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무리하게 돌리면 대가리 요 윗부분, 버섯 부분만 똑 잘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꽉 조이지 않도록,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로딩 노즐 스프링에도 문제가 없고요. 이 정도면 이제 정상적인 텐션이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상부는 다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는 간단했죠. 자, 이제 하부로 갑시다. 하부를 분해해야 되는데, 하부 분해하는 건 우선 하부 전체를 분해하려면 그립을 먼저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립을 분해해 볼게요. 그립은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일자 드라이버를 위해서 그립 나사를 풀어줍니다. 4개겠죠?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해주고, 밑에서 이렇게 딱 밀어주면 빠져요. 근데 좀 이따 빼고 반대쪽 나사도 뺄게요. 강하게 조여있네. 나사는 뭐 왼쪽 오른쪽 따로 구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어느 쪽 걸 분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밀면 안쪽에서 밀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립 아우 손 아파. 그립을 보면 요게 무게추예요. 그래서 가끔 그립을 이제 우드 그립을 바꾸면 이 공간이 없거든요. 이거 들어갈 공간이. 그래서 우드 그립을 바꾸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전체적인 무게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납추가 굉장히 중요한 무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이게 납추인지 메탈인지 모르겠는데 납은 아니겠죠 요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토퍼 파트가 있는데요. 이 스토퍼의 튜브, 이 튜브 부분을 좀 이따 빼자고. 우선은 그 두 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머 스프링 먼저 제거할게요. 해머 스프링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해머 스프링, 이게 하우징인데요. 그러니까 해머 스프링을 갖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네. 그러니까 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대놓고 하셔야 돼요. 핀퍼치 같은 걸로 이쪽에서 치셔야 돼요. 이쪽 방향에서. 네. 치면 빠지고요. 네. 팅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스프링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팅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핀 방향 잘 기억하세요. 오목한 방향 쪽이 이쪽 방향입니다. 네. 반대로 끼워도 되긴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헐거워져요. 방향을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옆에 육각 나사가 하나 있고요. 그 2mm 렌치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앞쪽에 또 나사가 있어요. 주의하실 건 이 튜브 날아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튜브 날아가면 좀 골치 아파요. 이 튜브 부속이 없어요, 사실. 이게 없으면 안전장치가 작동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 장착할 때 주의하시고요. 날아가지 않도록 이 앞에 고정 나사죠. 빼주시면 되겠고. 이걸 통째로 드러낼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안전레바를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레바를 위로 최대한 올리고요. 자, 그래서 안전레바 이거 풀을 때 여기 튜브에 그 안전핀이 날아갈 수 있어요. 안전 고정용 핀. 네, 주의하시고요. 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얘를 잡아 빼면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잘 잡아서 빼셔야 되고, 이거 빠지는 순간 갑자기 피용 하고 날아갑니다. 부속.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감싸서 날아가지 않도록. 네. 그래서 안전레버 핀 뺐고 튜브 그대로 건졌죠. 이거 안 빠지고 이렇게 그대로 건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핀이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핀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죄송한데 얘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겠네요. 우선 그 전에 얘 제거하고요. 뒤에 그립 세이프티 제거하고요. 이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어 스프링이거든요. 판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프링이에요. 이것도 명색이. 그래서 판 스프링 빼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요 핀 빼기 전에 먼저 요 나사를 풀어줄게요. 나사가 아니라 요 탄창 멈치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창 멈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틸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콜트 거는 탄창 멈치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상태에서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만 90도만 정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빼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질 때 그냥 안 빠지고요. 살짝 비틀어서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핀 두 개를 제거해야 되는데, 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하시라고. 그래서 핀 두 개, 아래 핀 살살, 윗핀 살살. 그래서 아래 윗핀을 둘 다 제거하고요. 그래서 앞쪽 핀은 좀 작은 핀이에요. 핀 방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 넣어보면 안 들어가요, 반대로는. 이렇게 큰 핀, 작은 핀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이 들어 올릴 때 좀 뻑뻑할 거예요, 새 거라서. 그리고 주의하실 건 왼쪽에 있는 스프링, 컷오프 레버 쪽에 스프링이 튕겨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여기 보면 스프링이 있어요. 요 스프링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잊어버리시는 것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이것저것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주의하시고요. 여기 보면 요 파트가 있죠. 요 파트도 주의하시고요. 모르시면 모양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스프링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두고 이제 방아쇠를 빼야죠. 트리거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요것도 위치 방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거하면 껍데기만 남는 거죠. 껍데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치워버리고요. 이제 하부 프레임에 넣어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요. 우선은 먼저 트리거부터 넣어주셔야 돼요. 트리거는 요런 방향이죠. 요런 방향. 요 방향. 그래서 요 방향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리거가 안 빠지려면 멈치를 껴야 돼요. 멈치는 미리 뺄 필요가 뭐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뺄 필요가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잠깐 헷갈리네. 네. 요 멈치, 탄창 멈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 넣어도 이거 넣든 안 넣든 상관없는데, 이건 상관없네요. 좀 이따 넣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얘를 넣어야 되겠죠? 시어부죠. 반대쪽에 스프링 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지금 또 튀었죠? 이게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잘 빠져요. 컷오프 쪽 스프링을 다시 넣어주고요. 이거 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넣었습니다. 요거 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을 때 뒤에 그 해머에 연결된 바 조심하시고요. 바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일단 여기 스프링을 좀 빼고요. 컷오브 쪽 스프링을 좀 빼겠습니다. 왜냐면 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여기도 빼놓고. 이게 길을 내봐야 돼서, 이 가덕키트의 어려운 점은 이 제품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키트 자체도. 아이고. 우선 탄창 멈치를 꼈습니다. 탄창 멈치를 꼈어요. 왜 탄창 멈치를 안 끼면 얘가 빠져요. 트리거가 자꾸 뒤로 빠져서 안 되고 있고요. 얘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좀 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래요. 가덕키트가 이래서 장착이 좀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면 까졌잖아요. 이게 몇 번씩 들어갔다 놨다 뺐다 하면서 지금 길을 낸 겁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부를. 그래서 껴줬고요. 왼쪽에 디스커넥터 레버 껴주고, 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길을 좀 내보셔야 돼요. 시어부를 넣을 때요. 시어 블럭을 넣을 때 위치 잘 보셔야 되고요. 위치로 좀 톡톡 쳐주셔야 되고요.
디스커넥터 부분은 여기 파트 아까 그 파트 있었잖아요. 여기 시어부 고정하는 파트, 이 파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빠져버려요, 도로. 그래서 바로 고정을 시켜주셔야 옆에 디스커넥터 파트가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갔나? 에이, 조금 덜 들어갔네. 자, 다 들어갔고요. 일단 가조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시어 스프링이고요. 강화형 시어 스프링입니다. 순정에 비해서 강화형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가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뒤로 때리면서 이 디스커넥터를 더 강하게 밀기 때문에 그러면 트리거가 더 강하게 가해줘야 되거든요. 트리거 쪽에 힘이 더 강하게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필요합니다. 너무 강하게 밀면 트리거가 제대로 안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너무 딱 내리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디스커넥터가. 그래서 그때는 요 판 스프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시어 스프링을 가능하면 강화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판 스프링 위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윗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치가. 가덕거로 쓰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순정은 여기 사이드를 갈아야 되는데 얘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원래 사이드 이쪽 측면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레버를 껴주면 되는데 얘도 좀 길을 내야 돼요.
자, 요거를 다시 끼워 볼게요. 그 길을 좀 냈어요. 하도 길이 안 나서 길을 좀 냈고, 길을 내니까 잘 들어가죠. 네, 이렇게 길을 내야 돼요. 근데 한참 걸려요. 잘못하면 부러질 부속들도 많고. 이렇게 하고, 네, 튜브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우선 해머 스프링, 해머스프링을 넣어서 적발이 되는가 테스트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선 이 튜브가 날아갈까봐 먼저 왼쪽에 그립 먼저 끼우겠습니다. 왼쪽에 그립 고정용의 나사예요. 요거를 끼워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자예요. 일자. 위쪽엔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주시는 거고, 손으로 돌리다가 일자 드라이브를 한번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얘도 또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나사는 아직 안 박았습니다. 아직 길 정도만 내는 상태라서, 네, 다 들어갔고, 그립을, 이게, 네, 이쪽 그립이네요. 그립을 끼워줘야 이 튜브가 안 날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그립 나사를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미리. 왼쪽에 안전레바 핀이 날아갈 가능성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반대쪽도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자, 그립 나사는 다 조립을 했고, 이제 해머 하우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뻑뻑할걸요? 제 기억에는 얘도 뻑뻑했어요. 얘조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깜짝이야. 네, 해머가 제대로 작동이 되죠.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퇴근할랍니다. 해머 하우징용 핀을 박아주고요. 방향 미리 말씀드렸고요. 네. 아이씨, 또 하니까 또 그냥 가기가 그렇네. 마무리 줘야 되겠네요. 또 옆에 나사, 고정용 육각 나사 2mm 짜리죠? 조여주시고요. 안 그러면 시어부가 들리기 때문에. 앞에 프론트 나사가 있는데 프론트 나사도 고정시켜주면 좋은데, 제 기억에는 아마 이게 자꾸 중간에 바뀌긴 하는데 이걸로 안 될걸요. 순정 가지고 순정 십자 나사로 안 될 거예요 아마. 해볼게요. 일단 되면 끼우고 안 되면 빼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크게.
일단 되네요. 신기하네. 옛날에 안 됐는데. 네, 됐고요. 반대쪽에 그림 나사도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마무리 그냥 져버릴게요. 배고프다. 퇴근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일하다 보면 날 새게 돼요. 잘못하면 새벽에 나왔다가 밤늦게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무엇보다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해요. 오늘도 체력 방전이네. 네, 그림 나사 다 고정했고, 그립을 다시 끼워줍니다. 그립을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끼워주고, 반대쪽도 끼워주고요. 이제 가업바렐하고 껴볼까요? 가업바렐은 앞에서부터 뒤로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업바렐 스페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콜 스프링, 요거는 순정을 쓰면 약하니까 요건 강화형을 써야죠. 그래서 해머 스프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거 쓰지 않는 게, 그러니까 강화형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 순정이고요. 네, 바꿔주겠습니다. 얘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 자, 콘을 먼저 껴주고요. 편편한 면이 아래쪽이에요. 이것도 잘 안 맞네. 얘는 뭐든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좀 다 뻑뻑해요, 다. 그리고 가이드 스프링. 그러니까 리턴 스프링 껴주고요. 리턴 스프링 얘가 세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 끝나간다. 슬라이드에 끼우고요. 스토퍼도 강철 쓰겠습니다. 강철 안 쓰면 사실 좀 문제가 돼요. 이게 잘 부러져요. 이거 강철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자석에 붙는다는 거. 네, 강철이죠? 여기도 강철이고요. 그래서 얘를 뒤로 좀 밀어서 공간 만들어 준 다음에 껴주면, 힘들어. 중간에 계속 전화 오고 막 손님 막 연락 오고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에어컨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린가스를 섞어서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워 제한 장치 다 있는 상태고요. 부태고정 다 빡빡 되죠? 세팅 다 끝났습니다. 힘들어. 이 세팅이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까지 서치모션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